안녕하십니까. 오늘 외국어 공부원리 9강 영어를 모델 삼아서 9번째 시간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8번째 시간까지 그 말한 것들을 영어를 놓고 읽기와 문장 살피면서 어떻게 많이 확인들 해 보셨습니까? 뭐든 공부하는 데는 왕도는 없어요. 다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근본을 똑바로 알고 하는 차이는 나중에 갈수록 격차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왕 하는 거 똑바로 살아있는 참된 그런 외국어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읽기가 돼야 돼요. 읽기. 우리 오늘 여기 읽기. 낭독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읽는 법이 있잖아요. 예. 낭독, 목독, 심독. 그 3대 원리는 최고 문자인 우리 문자의 전통 방법이에요. 옛날에 뭐그 서당에서 진서를 공부할 때 소리로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대단한 공부예요. 여러 가지 유익이 엄청난 겁니다. 오늘날도 정통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읽기가 되면서 이제 글자로 들어왔을 때 한 가지는 이름, 명사류, 이름. 그 다음에 그 명사가 어떤 일을 했는가, 뭘 했느냐,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됐느냐 하는 것을 표시하는 낱말을 동사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사랑 동사 관계에서 기름칠 노릇을 하는 게 전치사라고 보통 생각하면 끝난 얘기예요. 무슨 얼어 죽을 문법이 있니 없니 어쩌니 저쩌니 아니에요. 오늘은 이른바 문장이 5가지 형식이 있다고, 문장도 그렇고 형식 전부 다 일본 한자, 일본 소리인데 아무튼 5가지로 글어를 갖다가 나눠서 그것도 최근에 뭐 20개, 30개 뭐 여러 썰들을 가지고 그냥 돈벌이 하느라고 그냥 정신들 못 차려요. 그렇게 해서 가사 뭐 그 어떤 문법책을 떴다. 사전 가지고 더듬거리면서 문장이 해석이 된다. 놀랍죠, 물론. 근데 그게 근본이 안 돼 있으면은 노예예요, 노예. 우리 보통 이제 어떤 물건을 산다고 할 때 거기 갈아 끼우는 거, 계속 새로운 부품을 해야만 그 비싸게 종이 산 게 움직이잖아요. 그 소모품도 만만치 않은데 그런 식으로 끼워 파는 경우들이, 물론 자연스러우면 자연스러운데 일부러 그렇게 딱 해가지고 파는 경우들 얼마나 많아요. 단단하게 만들면 좀 그래도 오래 쓸 수 있게 할 수 있으면 몇 년 안 돼서 금방 바꾸게 하고, 손전화 같은 거 요즘 한 대면 또 다시 그냥 광고하고 또 미끼 던지면 팔고, 이게 정말 어지럽습니다. 외국어 공부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하늘 안에 쌤빙은 없는 거예요. 언어는, 문자는 점점 갈수록 타락한다고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잖아요. 오형식 따위 어떤 문법이나 뭐 자칭 도사가 선무당처럼 사람 잡는 식의 이런 건 전부 다 헛된 몸부림이에요. 읽고 까먹는 거예요. 소리내기로 문장을 보고 소리내기가 점점 강화되면 그 안에 모든 문법, 모든 뜻이 다 담긴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한 건 한번 우리 간단하게 한번, 우리 소리를 알아야 외국어를 안다. 철칙입니다. 근데 우리 소리 자체가 지금 한글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소리가 왜곡되고 죽었고 짓밟혔어요. 이것도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문법, 1과 다음에 2과, 2과 다음에 3과 알파벳에 대해서 뭐 해가지고 하는데, 소리가 문법이에요. 소리 안에 모든 것이 다 압축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왜? 소리에서 문자가 나왔으니까. 고로 소리에서 문자가 나왔기 때문에 소리에 무슨 얼어 죽을 불규칙이 있어요. 요런 소리 된 저런 소리가 나오고, 저런 소리에 된 그런 소리가 나오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뜻이 스미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약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고로 문자는 어차피 변화하고 퇴보하니까 소리의 원리를 잡아야 돼요. 소리 원리를. 문자가 망가졌다. 소리가 변했을 수 있고 소리의 속에 있는 뜻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전혀
소리 문장은 낱말은 단어는 그대로인데 소리가 영 딴판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런 거 정말 왕왕. 고로 암기라는 건 백희무기 소리에 다 들어간다니까요. 소리도 우리 소리가 답이라고 했잖아요. 어? 기역, 니은, 디을, 리을로 하든 뭘로 하든 아무튼 우리 소리. 세계 모든 소리를 다 삼켜버려서 녹입니다. 자, 문장의 말귀를 알아먹을 때는 회화할 때나 독해할 때 줄줄이 차례차례대로 해석하는 거죠. 앞에 말이 그 다음 말로 설명하고 또 이게 또 그 다음 말로 설명하고 통상 이런 식돼 있어요. 말덩어리로 하든 한 단어가 움직이든 그럴 한 문장으로 나가든 대목으로 나가든 줄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읽기가 유창해지면 이게 문장을 볼 때 이게 독파력이 한 번에 두 단어, 세 단어, 한 문장, 두 문장 그 분량이 정확도가 엄청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토끼랑 거북이 겨루기 시합 알잖아요. 달리기 하는데 처음엔 게임이 안 돼요. 한참 토끼가 퍼자고 일어났더니 벌써 거북이는 골인 직전 아니에요. 게임 세트예요. 그렇듯이 거북이 공부예요. 단 원리에 맞게 쉽게 빠른 시간 안에 효과 있게 재미나게 살아있는 모든 많은 단어들을 공부할 수 있는 원리를 터득해 나가는 그런 외국어 공부가 오늘 우리 영어를 가지고 본보기를 삼자 말이에요. 왜냐하면 좀 꼬마들도 영어를 알잖아요. 많이 소리라도 들었고 초등학교도 안 갔는데 글자까지 아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져요. 텔레비전에 무슨 광고에 전부 다 그냥 우리나라 정음 알파벳 정음이 아니고 완전히 그냥 외래어 한글에다 그냥 아예 문자 자체가 라틴 문자들로 독불형 그런 말로 그냥 모든 상품 도배를 하고 있어요. 지하철 여기 이름에 이르기까지 신발 옷 그냥 싸그리 다 그래야 다. 과연 이런 때가 있었나 할 정도에 너무나 심각하고 광고에 노예가 돼 있어요 다. 자, 이게 보니까 음소가 망가진 것을 땜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게 언어학 여러 가지 이론들이에요. 전부 다 기계식으로 강제로 입력해서 넣어서 그냥 사람들이 이 글자한테 눌려서 숨 못 쉬게 글자를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처지예요. 외국어가 우상이잖아요. 지난 시간 영어는 가장 밑바닥 언어라고 제가 이미 선언한 바가 있어요. 이거 모르면 답이 없어요. 보십시오. 제일 바닥에 잉글리시가 있잖아요. 이거 위에 프랑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외에는 게르만어. 예? 3대 독불형. 이 차례는 이 위치는 부동이에요. 부동. 이걸 지금 뒤엎은 게 지금 영어 세력이 천하를 주름 잡는 지 한 두세대 됩니까? 100년이 아직 잘 안 돼요. 물론 그 전까지 따지면 영국이건 벌써 이게 500년 얘네가 장악하는데 그 중세사를 뛰어넘어서 이제 16세기 이후는 갈팡질팡하다가 로마 카톨릭 개입한 30년 전쟁 1618년에서 베스팔렌 조약을 서로 이제 야합해가지고 그 뒤 전 세계로 뻗쳐나간 거예요. 이 17세기 전반 이야기예요. 과학주의로 무기랑 상업으로 그냥 완전히. 자, 이거 외엔 라틴이 있잖아요. 일명 로마어라고 하는 거. 이거 외엔 헬레니즘의 근본인 헬렌말. 이거 외에는 아라미트? 아라미트입니까? 아니면 이브리트입니까? 이 이브리트는 현대어고 이건 고대어예요.
아람 사람들이 썼다는 문자. 아브라함도 아람 사람이에요. 이거 외에 수메르. 예. 이거 위에는 정음이에요. 정음 원리로 된 우리 그 진서, 언문, 선인들의 글, 언문과 글이 나온 진서. 이게 세계 여기 영어는 완전히 바닥 언어예요. 바닥 언어 수준이 상태가. 이게 근데 온 세계 지금 두루 다 쓰는 언어가 됐다는 게 코미디고, 그다음 정음 완전히 산산조가리로 완전히 지금 저 아주 지하 수천 메타, 수억 미터 밑에 깔려가지고 지금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다고 동양 삼국이 깔깔거리지만 변질된 한자들 가지고 장난 놀고 있는 수준이. 그럼 이게 세상 문명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읽어가지고 성경을 논하고 있어요. 성경을. 야,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 제가 헛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의 언어理論 원리를 따지면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세종 때 앞서 있던 그 우리 소리 체계, 문자 체계를 정리해 놓은 게 정음이에요, 정음. 일명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거. 그것으로 진서, 우리 한문의 소리가 엉망되는 걸 통일시켰고, 세상 모든 나라들이 아련한다고 할 때, 우리랑 관계 맺을 때 이런 소리로 우리 문자를 소리 낸다. 동국정운이에요. 올바른 운이란 말이에요. 올바른 삼성 읽기 체계로 한문을 읽어라. 조성, 중성, 종성에서 이러저러 한 것으로. 그게 바로 진서, 일본 말로 한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원칙을 정한 게 동국. 동국은 우리나라잖아요. 동국의 정운이더라. 거긴 이미 언문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원리 가지고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해야 되고, 영어도. 그러면 뭐 문법이고 자시고 없다. 그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 드린 거예요. 오늘은 문장 오형식, 어떤 거 해석의 원리를 말씀드리는데, 읽기를 대전제한 거예요. 읽기를 대전제로 해서 동사를 잡아라. 뭐 이거 덜어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소리가 없어. 소리가. 그리고 말로만 동사하지 문법 암기야. 단어 암기식이라고 해. 서양 아이들이 쳐놓은 그물 속에서 허덕이는 거야. 뛰어봤자 서양 아이들이 볼 때 벼룩이요. 손바닥 안에서 노는 신세라고. 걔네들 위에서 하려면, 우리나라 말을 알면 걔네들 게임 세트예요. 걔네들은 쩔쩔매는 그 수메르 또는 뭐 산스크리트, 아람어, 현대 이브리트, 그 다음에 헬렌말, 그 다음 라틴. 되게 라틴 앞에서 무릎 꿇는 거야. 오늘날 영어 어휘의 절반 이상이 라틴 어원 아닙니까? 헬렌 그 사람은 거의 60%를 상회한단 말이에요. 현대 신조어가 많이 있을지라도 그 앞에서 뭐 끽소리 할 수가 없어요. 영어 정말 영어만 하는 거 아주 뭐 글 좀 알고 이제 그런 사람 앞에 누가 라틴, 헬렌, 그다음 성경 아람 문자 또는 속칭 히브리 이거를 안 되면 그 앞에서 고개 숙입니다. 인정해 버립니다. 근데 그런 것에 넘볼 수 없는 게 우리나라 정음의 원리로 된 언문이라니까요. 나중에 한문. 역사일에 그런 언어 문자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걸 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걸 말살시킨 게 서구 세력이고 이 안에 앞잡이들이요. 1910년에 외영상 벌어진 대사건이에요. 끔찍한 겁니다. 1390년에 쿠데타 세력이 우리 고려까지 있었던 찬란한 문명을 말살시키더니 600여 년 지나가서 1910년에 그냥 계속 망해가다가 도장을 찍어버린 사건이에요. 이건 세계사의 종말이에요. 세계 문명사의 끝장이에요. 그로부터 지금
몇십 년이 이렇게 흘러오는데 끔찍하게 엉망진창으로 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걸 똑바로 하기 위해서 외국어에 대한 정리를 좀 하고, 대표로 영어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열심히 배워서 많이 알지만, 저는 이제 정리해드리고 빠진 거, 근본, 거치지 않은 거, 그걸 놓고 다시 한번 점검하자 하는 뜻에서 알려드리고, 처음 배우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 말씀드리는데, 읽기가 됐을 때 이제 그 다음 소리에서 글자로 넘어갔을 때 이제 글을 볼 때 동사라고 하는 것을, 어떤 글을 여러 낱말로 돼 있잖아요. 이 중에 동사 또는 동사 몸뚱아리로 된 것을 잡아야 돼요. 이건 다 주어인, 명사, 어떤 이름들을 가르쳐 준 아이를 풀이하는 거잖아요. 풀이. 결론사예요. 이게 동사 그러면은, 류는 이제 동사 몸뚱아리로 된 것들, 그렇죠? 뭐 가정법, 명령법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이제 부정사, 분사 이래까지 다 이게 동사류예요. 동사류. 물론 명사도 종류, 명사류가 있지. 명사래, 뭐 형용사, 뭐 대명사, 다 그거 다 명사 식구들이라고. 거기에 아주 중요한 게 이 전치사라고 하는 이 괴물 아닌 괴물. 이것의 정체는 뭐냐? 얘 쓰임은 어떻게 되냐? 이거 뭐 요즘 이렇게 저렇게 아주 말하는 고민한 흔적이 있는 말들이 더러 나오지만 아직 보편화 되지도 않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역시 뭐가 빵꾸 났냐? 소리 원리가 없어요. 읽기 원리가 없다고. 아까 말한 그 언어 갭을 보게 되면 불어라라, 독어라라, 라틴을 알아. 이거 다 각각 소리 원리로 어떤 밑바닥을 흐르는 관통하는 동일한 원리 가운데 어떤 특징들이 있는. 그러니까 언어 변천사, 세계 언어사를 보면서 특히 아울러 성경 번역사, 성경 원문, 타락사, 그런 걸 이제 같이 하면은 틀림없는 공부가 된단 말입니다. 자, 오늘 요 얘기를 오형식과 읽기 동사류 전치사를 우리 한번 좀 간단히 설명드리고, 주어, 동사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 아람 문자는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와요. 우리말 같은 게 많지 않은데 동사가 나와요. 요게 헬렌말 그 떨거지들, 독은 조금 달라요. 이런 어순이면서 요런 어순의 감각이 있는 게 게르만어예요. 우리랑 가깝습니다. 이건 이제 아랍 문자 계통, 그렇죠? 세미트 계통에 많이 요게 있죠. 함족 중에도. 그래서 동사가 앞에 나왔어요. 여러 좋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만, 동사를 제일 앞에 던져놓고 이제 이름을, 주어를 갖다 풀이해나가기 시작하는 건 굉장히 고집불통이에요. 딱딱해요. 변화의 여지가 없어요. 뒤에 변화하는 것처럼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고 뻥이에요. 주어인 이름까지 됐으니까 주어에 대한 것도 아주, 얘는 아주 그냥 완전히, 그러니까 이 가짜들, 구약 율법주의자들이 동사를 딱 꺼내서 이미 자기네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하지도 않았는데. 결과야. 여기에 그 주어는 그냥 거의 뭐 따까리 같이 끌려 다니듯 그냥 형식 체례처럼, 이러니 같이 하면 이제 동사 우상주의가 돼가지고 주변을 시끄럽게 해요. 아니, 우리 같이 주어가 뭐 강 건너고 산 넘고 이거저거 다 두드리는데 고로 이거다고 결론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논리에도 맞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는 좀 역설 아닌 좀 촌평이 있는 거예요. 완전한 건 없기 때문에 이 두 종류가 볼 땐 단점이 있죠. 이게 가장 조금이고 이것도 적고 대부분이 이거예요. 이거 어순이. 이게 세거의 흐름. 그러니까 두 종류는 친화력도 있지. 이거는 완전히 별개, 변방에 있는 소리의 순서예요. 말하는 차례라고요, 이거. 이걸 대전제하고, 여기서 이제 공통 분모가 바로
지금 동사잖아요. 동사. 주어는 기본이니까 얘가 뭘 했는지 많은 것 중에 어떤 한 가지를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건 기본으로 쳐요. 물론 동사 위치에 따라 주어에 대한 감각이 결에마다 이런 어순마다 맛이 다르죠. 똑같을 수는 없는데 대략 닮아가니까 그런 건 이제 큰 문제로 치지 않기로 하고 동사 이게 동사가 뭐냐.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 요거 거리가 짧죠. 이건 동사가 먼저 나서 이건 역행이죠. 특히 이 주어랑 동사가 이렇게 멀어요. 이게 최초의 말 차례가 아니었는가 추정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쪽으로 보고 싶습니다. 근데 타락해서 어찌어찌해서 이게 완전히 그냥 이 결론이 맨 앞에 나오거나 주어 다음에 두 번째 위치는 이렇게 변질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무서운 섭리 대종말의 심판이 다가옴을 느끼고 그 증거가 사람들 타락이에요. 주어가 어찌어찌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자연스러운 결과를 일으키게 되는 평범한 기본적인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그냥 먼저 딱 거룩한 뜻을 믿음으로 내세우지 않고 이렇게 딱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그냥 지들 맘대로 그냥 산으로 둘러서 그냥 막 요 뒤에 말에 신경 썼던 속아 넘어가요. 이미 여기 결론이 나 있잖아요. 동사가. 정반대예요, 우리랑. 그래서 우리 조선이 망한 거예요. 이런 술수를 몰라가지고. 말로 속이는 거예요. 속임의 결정자요. 그 다음에 약조. 외교문서에서 자꾸 하나 때문에 문장 어순 가지고 장난치는 거기에 그냥 놀아난 거예요. 조심합시다, 이거. 그래서 동사를 잡아야 돼요. 동사를 잡는다는 건 주어를 명확히 주어 쓰임새를 확인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머지 모든 이런 어순에서 동사 어순에서 뭐 주어가 맨 들어가든 여기 나오는 얘기들 뒤에 나오는 그다음 이거 SV도 마찬가지. 이게 도치가 되건 뭐거든 이렇게 됐을 때 이 동사에 다 딱가리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가 바로 프리포지션이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앞에다가 놓인단 말이에요. 앞에 놓이는 글자들. 이게 타락할수록 전치사가 이게 복잡하게 발전을 해요. 헬렌말 볼 때 헬렌말과 라틴은 헬렌말 같은 외형상 그런 전치사가 참 그런 관사는 없어요. 근데 저건 헬렌말에서 라틴 걸 쳐가지고 독불형. 이게 영어에서는 뭐 정말 더 그냥 완전히 그냥 버무리는데 여기 요점 하나가 뭐냐면 동사 플러스 전치사라는 원리를 아는 사람이 이거 아주 기초 중에 상기초인데 동사를 알려면은 전치사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동사랑 전치사 사이의 관계를 쓰임새를 누가 돕는가? 전치사 덩어리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장은 끝난 거예요. 없어야 할 게 더 이상. 이름을 가리키는 말, 그럼 이 이름의 성질, 노릇, 쓰임새, 상태 이걸 이제 많은 말이 설명하는데 결론을 딱 때리는 게 동사로 쓰이는 낱말. 이걸 분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동사로 쓰인다, 동사로 안 쓰인다. 근데 영어 같은 거 보게 되면 한 낱말이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고 뭐 형용사로도 쓰이고 난리 난 거야, 난리 난 거. 딱 봤을 때 동사를 이거 잡을 수 있는 게 문장 실력인데 그걸 소리 원리로 하자는 거지. 소리 나는 대로 이런 문장 어순도 정해진 것을 뒷날 학자들이 이렇게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지나지 않아. 그럼 벌써 이렇게 공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언어는 죽어버리는 거야. 왜곡이 되기 시작해요. 필요하기야. 왜 그런 문법을 정했는가? 음소, 자음과 모음이 엉망이고 소리와 그 자음, 모음, 음소리 된 문자가 일치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소리를 배격해버리고 자꾸 망가진 거예요. 근원을 알 수도 없고 어휘를 만들어봤자 소리가 없기 때문에 죽은 문자가 돼가지고 발음이 잘한데 억지로 발음 기호도 만들어 발음의 원리도 만들어 그건 밑빠진 독이에요. 그럴싸하고 굉장한 언어 이런 것 같지만 지금은 옛날에 벌써 한 3, 40년 전에 한물간 그 변형 생성 문법이라고 하는 노암 촘스키의 그
언어 이론, 응? 뭐 이거 완전히 개뻥인 거예요. 개뻥. 아직도 이런 걸 이제 구조주의라고 해가지고 이런 걸 변형된 걸 해서 그냥 사람들을 속이는 짓들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언어가 아닌 다른 분야의 조주자. 이게 딱 보면 뭐죠? 사다리 사기 물건판 파는 거 있잖아요. 일명 다단계 피라미드 조직 아니에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럴싸하지만 아니에요, 이게. 우리말 어순 주어를 말하거나 나면 쭉 나가서 마지막에 동사. 동사 뭐 변화 없고 꼬리 신경 쓸 것 없음 무슨 동사의 시제가 어떻고 뭐 능동사. 우린 그런 걸 신경 안 쓰는 언어예요. 그 자체가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자의저제를 소화해서 삼켜서 그냥 끝내는 언어인데 이게 한글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말이 아닌 딴 말로 우리가 도별당했어요. 한글에는 한 가지 소리, 엉터리 소리는 일제가 한자, 엉터리 한자로 한글의 소리를 장악했고 문장은, 문법은 선교사들 들어서 영어식으로 한글을 번역하면서 그래서 나온 것이 한글 성경이야. 한글 성경은 영재랑 일제의 그 언어관들이 완전히 배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그냥 전혀 정신 못 차리게 뿌리를 완전히 잃게 만들고 뭐 하는지 모르게 만드는 상태로 만들어진 게 현 대한민국이 옳시다. 북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계속 지금도 책은 찍어내고 각 강당에서는 계속 자라나는 새 세대를 가르치고 있고 언론 방송에서 글 쓰는 이에서 전부 이게 한 통이야. 그냥 다 똑같아. 신학 강의 뭐 성경 번역 뭐 원문 공부 다 마찬가지예요. 답이 없어요. 답이. 어떻게 할 겁니까? 알아야 되죠. 문장이란 뭐냐, 주어란 뭐냐, 동사란 뭐냐, 동사랑 전치사 관계가 어떻게 되냐. 그럼 전치사는 뭐 하는 거냐, 동사는 뭐 하냐, 이걸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현대체로 이제 활자 1800년 이후 활자로 된 것으로 고 제네바 바이블을 손댄 더 망가뜨린 킹제임스 버전에 있는 걸 가지고 했어요. 딱 보세요. 인자가 이게 혼자는 구실 안 하고 뒤에 명사류가 와서 말덩어리 이른바 세상말로 일본말로 전치사 구 아닙니까? 얘는 딱가려. 여기 총 대빵이가 가드가 명사잖아요. 물론 비기닝도 이제 전성 명사적으로 요 비기니 바로 이게 동사예요. 그러니까 동사류인데 요게 이제 명사류로 쓰이는 것. 요걸 더 확인해 주는 게 다라고 하는 이 요 글자가 이렇게 한 덩어리 돼 가지고 이게 명사라는 사실을 아주 더 강력하게 하는데 여기 인자가 있어 가지고 꿈틀꿈틀하고 있는 그런 차이예요. 생동감 있게. 가시 이게 완전히 1절에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한 단어를 뽑으라면 가드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주어기 때문에 주어예요. 이게 주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 얘를 가드 그러면 뭐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시고 모든 것 한데 그럼 한 가지를 설명하잖아. 한 문장에서. 그럼 얘가 뭐를 나타내냐니까 이걸 딱 나타내는 ED가 이게 분사 형태가 되면서도 어떤 그 끝장난 형태야. 끝난 거. created, 예? create. 이게 무슨 자음 두 개, 모음 두 개. 이게 완전히 이게 엉망진창이야. 이게 벌써. 소리를 무시한 상태에서 뭘 하긴 했는데 뭐가 이게 여기 사이에 뭐죠? 예. 모음이 빠져 있고 이건 이것도 완전히 이게 모음 하나가 한 음절이잖아요. 걔네 원리로. 음절부터 구분하면 벌써 이게 불규칙이 되는 거예요. 피곤하죠. 소리는 하는데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면 이렇게 철자를 쓰는 사람이 또 많지가 않아요. 글을 안 읽은 사람은. 글을 모르면 말은 하는데 그걸 보고 이제 글맹이다, 자맹이다, 문맹이다 그런 말들을 쓰는 거예요. 눈은 떴는데 눈 뜬 소경이다 하는 말이 된단 말이에요. 많아요. 미국엔. 절반이 넘는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가드가 여기로 제한되는 거예요. 요 결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러면 요
create에 대한 그 내용, 왜 이렇게 했는지 그 목적이 뭐냐니까 요거잖아요. the heaven and the earth. 예. 요거 and 자로 한 문장 안에서 and는 그냥 두 개를 동지를 묻죠. 여기 앞에도 다가 있고 여기도 다가 있어서 각각 개별인 거예요. 각각 개별. 그렇죠? 근데 heaven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created가 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어랑 이 동사 관계가 대빵 중요한. 그럼 이거 뭐야? 이건 그냥 이 문장을 갖다 아주 좀 잘 생동감 있게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수놓는 굿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사가 나오고 참 이름이 나오고 주어를 풀이한 결론사가 동사가 이런 어순이 영어로 돼야 되는데 원문은 또 이것도 이렇게 바뀌어 있잖아요. 원문도 이게 도치대사 앞에 나와 있는데 created God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왜 영어는 이렇게 순서를 바꿨나? 영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직역이냐 아니냐는 문제도 있지만 보편하게 영어 쓰는 아이들은 이게 눈에 익었기 때문에 주어를 앞에다가 놓은 거예요. 근데 원문은 마라 엘로힘이 이게 바뀌어져 있어요. 이게 이 차이가 언어의 차이예요. 언어의 차이는 그 문명의 차이가 나서 그릇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요. 그러면 애초에 번역을 in the beginning created God라고 했으면 돼요. 그것도 돼요. 그러면 미국이 조금 달라진 나라가 됐겠지. 영국이 이렇게 지난 약 500년 동안 깡패짓을 한 그 치욕적인 나쁜 해적질에 대한 과오를 범하지 않았을는지도 모르겠지. 뭐 달리 어떻게 나타났건 결과론이에요. 유추해본다 말입니다. 뒤에 이거는 그래서 heaven도 이름, earth도 이름이잖아요. 이름에서 이름으로 나. 그러니까 가드가 heaven은 아니지만 가드가 heaven의 주대 이걸 create로 하잖아. 가드랑 earth가 같지는 않지만 신이 그러니까 다 이게 신이 이렇게 내용물을 갖다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주어가 총 대빵이에요. 됐죠? 발음은 그냥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원어민도 소리 연례를 잘 하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막 이런 슬랭 쓰고 또 그냥 세계 모든 사람 소리가 잡탕이 되다 보니까 그냥 소리에 대충 이제 뭐 그냥 소리도 막 그냥 많은 변화가 있어요. 글자가 변하고 문법이 자꾸 만들어지니까 소리는 점점 문자랑 달라져가지고 엉터리 방송국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안지, 엔지, 언지 그냥 뭐 자음도 멋대로 하고 그냥 또 서로 알아먹어 그걸 대충 뭐 눈치꼴치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영국 소리, 그다음 미국 소리 같은 잉글리시라고 해도 영국의 잉글리시랑 아메리카 잉글리시 아메리카라고 없어요. 그냥 잉글리시 그렇게 하는 거 우리가 보통 미어라 이렇게 부르죠. 워낙 많이 겉보기 달라져 있으니까. 그래서 영국식 잉글리시를 해야만 미어 쓰는 아이들이 주눅 들어요. 그러니까 잉글리시의 상위는 저쪽 UK 있잖아요. 유나이티드 킹덤 그 아이들이고 그 밑에 식민지 언어는 아메리칸 잉글리시예요. 이거. 그러니까 영어 배우면 조금 아주 우리나라 사람 가만히 보면 영국에 유학하고 영국에 산다면 영국에 이게 있고 미국 가면 무슨 돈벌이나 뭐 현대관광은 탁월할지 모르지만 주눅이 들어 있어요. 사실이 그러하고 미어 하실랍니까? 영국식 잉글리시를 하실랍니까? 영국식으로 해야지. 그거부터 하면은 미어는 조금만 바꾸면 또 잘 되고 우린 또 배달결에 피가 흐르잖아. 세상 모든 언어 최고의 소리로 가장 엑셀런트하게 스마트하게 각 나라 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문제가 안 된다니까. 그 본토배기들처럼 그렇게 뭐 그냥 발성이 안 되더라도 우리 소리를 넉넉해요. 그리고 걔네들이 아무리 자기네 토백 언어를 해도 우리가 쓰는 문자나 우리는 이런 기본 원리를 하고 딱 쓰면은 범접을 못 합니다. 증거 이거는요. 자, N 해가지고 이거는
그럴 사이니까 새로운 거 시작이. 벌써 이거 뭐 D라고 하는 게 명사예요. 바로 이게 was가 동사잖아. 아, 벌써 이게 the earth라고 하는 것이 이런 상태로 그냥 굳어진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쓴 말이에요. 또 여기 and가 있잖아. 또 여기 and 이렇게 세 문장으로 돼 있는 거니까. was 이건 뭐예요? with라고 하는 말과 out라는 말이 결합이 된 뭐예요? 명사에 대한 거잖아요. 말덩어리요. 여기서 was랑 without이라고 하는 이것이 없으면 주어, 명사, 동사, 명사 이 관계가 선명하지 않아요. 뭐 말이 안 되진 않겠지만 서양 애들은 그게 막 이 규칙에 굳어져 가지고 이게 뭐가 뒤틀리면 뭔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영어도 자막 방송이 나오잖아요. 요즘 보니까 한글도 자막 방송이 나오더만 그거는 특수한 계층 그렇죠? 소리를 못 듣는 분들 자막 방송에 도움을 주고 또 수화도 하고 그런 건 좋은데 그냥 그럴 필요가 없는 방송을 다 넣으면은 글자에 노예가 돼가지고 머리 회전이 녹슬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특수한 데는 그렇게 도와주는데 그런 특수한 거를 보편화시키면 전체적으로 다운돼가지고 눈뜬 장애자가 돼요. 장애자가 나쁘다 좋다는 말이 아니라 그건 국가가 다른 나라 경쟁력에서 밀려요.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은 또 이제 손을 이렇게 하는 점자 책들이 있잖아요. 점자 성경도 있고 점자 원문 성경도 있어요. 그거를 참 힘들지만 그렇게 나가는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것도 역시 소리 원리를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전 점자를 보기만 했고 전혀 모르는데 소리 원리로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아마 추정인데 그냥 기존보다는 소리 원리를 많이 늘려고 한 면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싶어져요. 그다음 이 점자도 그냥 세계가 통일시켰으면 좋은데 잘은 모르지만 나라마다 좀 공통점도 물론 추구하겠지만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왜? 알파벳가 다르잖아요. 자음 모음이 차이가 나서 그거 극복하면서 만들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또 그걸 만든다고 해도 또 그 자국어는 귀로는 자기네 옷은 원문은 우리 정음어슬미 이게 또 혼란이 야기되겠죠. 어쩔 수 없는 한계는 벗어날 수 없어요. 자기네 문자, 자기네 소리 세계 못 벗어나요. 그걸 잘 더 이상 타락하지 않게 만들고 자꾸 문법을 만들지 않으며 그걸 가지고 잘하되 최고의 대본보기가 배달 글자가 있으니까 훈민정음의 원리가 있으니까 그 언문 한 문의 소리 체계로 극복해 나가면은 작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절대자가 불쌍히 여기시면 말입니다. 예, 보니까 with에다가 out 함께 하는 것에서 나가버린 거잖아요. 없는 거야. 있지만 없는 거야. 함께하는 뭐가 form. 예, form이. form 알죠? 우리 이거 form. 어떤 틀. 예? 모양새가. 또 뭐가 void. 이렇게 또 이건 예? 이건 자음이 두 개가 이렇게 돼 가지고 R 사운드가 죽는데 이건 O 이자가 이게 또 이른바 이중 모음이라고 하는 정말 비극적인 모음체계 아닙니까? 자음이나 모음이란 한 개 음소가 한 개 소리가 난다가 대원칙이에요. 일문 일자예요. 이거 뭐 이로 이거 발음하면 이게 이중 모음인지 단모음인지 여기 지금 음절 문제가 아니까 그래서 void, 예? void라고 하면 걔네들은 잘 알기가 힘들으니까 void 그냥 void 또 이거 입자도 안 해. void 걔네들이 이제 말해. 이것도 역시 뭐 without은 여기까지만 결정되죠. 그래서 and는 이거랑 더 뭐 이건 뭐 벼 있는 거 뭐 헛거리는 건 아니지만 이게 아직 뭐 통통 소리가 나는 뭐가 the earth가 formed without 하고 void한 상태였다. 예, 상태잖아요. 비동사 외엔 전부 다 꿈틀꿈틀해요. create 다. 이건 상태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가 이러했었는지 어떤 사태가 벌어졌는지 그건 우리가 이제 해석의 단계로 넘어가게 된단 말이죠. 시간이 넘어가서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을 조금 했는데 요건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이게 주어잖아요. 이게 동사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전치사고 이게 또다시 명사인데 동사와 이 명사 사이 물론 주어는 전치 이걸 갖다가 요런 말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말 속엔 이 전치사 속에는 주어를 전제하고 동사의 성향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without은 시간을 생각해 줘야 돼. 때매김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공간이라고 하는 어떤 무대가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상식으로 생각하면서 이게 이제 여러 문장에서 어떤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게 어떤 양상, 어떤 맵시를 나타내나 하는 걸 쓰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없다는 여기 저거 땅이라는 것이 여기 숨어 있죠. 땅이 함께 하는 데서 나갔다. 뭐가? 형태가. 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동사구시를 한다니까 동사의 냄새는 얘가 여기에 깔려 들어가겠죠. 그렇죠? 함께 있다가 얼로 가버린 상태. 있긴 있지만 이거 뭐 없는 그런 상태로 나타난 꼴이라 이거예요. 꼴 이거. without이 무슨 뭐 없이 그렇게 암기하지 말고 이게 시공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여러 가지 양상을 가진 상태로 이 was를 보강해주는 was에 대한 설명구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사가 직방으로 명사로 이어지는 뻣뻣함을 이게 많은 아주 삼삼한 뉘앙스를 갖고 설명해 주잖아요. 모든 문장이 전부 그렇게 되어 있고 영어는 근본이 이거 영어 성경이에요. 옛날의 성경 간 직역 더 제네바 바이블 킹제임스 버전 이거 아주 절대 성경이에요. 이거를 몇 독 정도 하면 영어 그냥 뚫려요. 이런 거의 대부분 시시껄렁한 선생한테 시간 낭비, 돈 낭비, 몸 낭비하지 않습니다. 잘 새겨 들으십시오. 알파벳 발음에서 이거 정확히 줄줄줄줄 낭독하는 거 뒤에 동사를 잡아야 돼요. 동사가 보여야 된다니까. 근데 동사 몸뚱아리 된 거 특히 부정사, 분사 또는 뭐예요? 동명사, 현재분사. 문법 용어는 만들수록 늪이에요. 없을수록 그거 없이 공부해 나가라고 제가 지금까지 강조를 거듭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겁니다. 오늘 공부 지난 8강까지 놓고 굉장히 중요한 걸음 한 가지 더 나갔습니다. 성경 문장에서 소리로 확인해 나가십시오. 고맙습니다.